자, 이제 통일신라 후기 말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 신라의 역사가 여러분은 몇 년이면 무려 1000년이에요. 이제 이 1000년의 역사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 한 왕조의 마지막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른 왕조와 교체가 돼야 되니까 대부분 안 좋아요. 네, 다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죠? 잘 마무리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후기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강력한 전제 왕권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지는 게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이 욕심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모습들인데, 자, 먼저 정치적인 특징부터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왕이 막 피살돼요.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해공왕의 피살. 이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쭉쭉쭉 나타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김헌창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헌창의 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김흠돌의 난을 계기로 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면 김헌창의 난을 계기로 해서는 왕권이 급속하게 추락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냐면요,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느라고 난리도 아니야.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더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권을 막 추락하는 거야. 그럼 귀족들이 여러분들 뭐랄까? 옛날에 귀족들이 가졌던 좋은 기득권이 있었는데, 경제적 이권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여러분들? 노급 아니에요, 노급. 그럼 노급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왕권이 지금 그걸 제어하고 있었는데 왕권이 추락했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노급 부활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후기 이전부터 이 노급은 부활되어 있었어요. 네. 야, 정말 이 기득권을 노리는 그 욕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노급은 다시 부활되어 있는 상태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앙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 안 돼? 안 되지.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무너지는 어떤 모습들이 막 와르르 보여져요. 그 과정 속에서 그 지방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니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호족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족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 호족들의 한번 이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호족 1세대, 호족 1세대로는요, 장보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장보고, 정말 여러분, 이 장보고 어떤 사람이냐면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요. 선생님 무슨 장보고 이름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성인 되어가지고 자기가 지은 이름이에요. 장보고는 여러분 경주 출신은 아니고요. 아마 전라도 어느 섬에서 태어난 듯해요. 이름도 몰라요. 그 말은 뭐냐면 장보고는 정확하게 이 당시 흙수저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흙수저 출신들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꿈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꿈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꿈은 100%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신라는 골품제도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위관직, 왕족, 이거는 다 진골들, 성골들, 그들만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배층에 들어간 육두품조차도 그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시스템 속 밑에 있는 흙수저들이 뭘 하겠다고 될 수가 없어. 괜히 그런 꿈 가지면 그게 아픔이고 상처야.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그냥 그 상태로 살면 돼. 대부분 농민이고 어민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사는 거야. 꿈을 왜 가져? 아프기 싫이. 이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보고는 꿈을 가져요. 비극이 시작된 거야. 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데 꿈을 가졌으니 이건 비극이지. 그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예. 장보고는 여러분들 화를 잘 쏴요. 그러니까 이 화를 잘 쏘니까 나도 나중에 커서 장군이 되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 그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되게 아팠을 것 같아. 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그래도 작은 빗줄기라도 비출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게 그래도 참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보고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0대의 나이에 결심을 해요. 어차피 내가 육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내가 태어난 이곳 바다를 건너가 보자
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다 건너 뭐가 있을까? 지금은 바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은 곧 뭐냐면 바다를 건넌다는 건 뭐냐면 바로 무서움과 두려움과 공포의 직면,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장보고는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었던 거예요. 와, 진짜 꿈이란 게 이런 거네. 진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게 꿈이네. 장보고한테 꿈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푸른 바다를 건너고 어딘지 몰라.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몰라.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운 좋게도 도착을 했더니 거긴 당나라였습니다. 근데 당나라에서 이 반란군이 벌어진 거예요. 반란군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군인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활 잘 쏘잖아요. 초고속 성장합니다. 그때 성장하면서 이 지은 이름이 장보고예요. 장보고. 장보고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다 출신이다 보니까 바다를 봤는데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저 배는 뭘까? 무역하는 배래. 돈 좀 번대.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이제 한번 이 무역업에 뛰어 돈 좀 벌어보자. 라고 해서 군인에서 무역업자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장보고가 그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산둥반도의 법화원이라는 곳이에요. 법화원. 산둥반도의 법화원. 이곳에서 이 신라인들을 모아가지고 무역업에 뛰어듭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이 납니다. 초 대박이 납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한중일 삼국의 역사서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평민 출신이에요. 삼국에서 모두 등장해. 어떻게 등장하냐고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장재벌이야.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어. 장보고 하면 장재벌로 딱 통하는 거야. 이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돈의 신이야. 장신이야 장신.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세요 라고 장보고라는 신한테 가서 빌 정도예요. 그만큼 이 장보고는 동북아에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돈을 많이 번 이 장보고는요. 근데 봤는데 신라인들이 해적들한테 끌려와가지고 좀 노예로 팔리는 모습 본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신라로 귀국을 하죠.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와, 왕을 만난다. 이거야말로 좀 금이환영 아니야? 그죠? 완전 흑수저 출신이 신라의 왕, 이거 어디를 감히 만나? 그런데 만난단 말이죠. 그리고 얘기하죠. 나한테 한 기지를 달라. 그럼 내가 이 지역의 해적들을 완전 소탕해서 신라인들이 이렇게 당나라에 끌려가는 것을 내가 막아보겠다. 라고 해서 설치한 게 바로 완도 청해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에 해적들의 어떤 그 분탕질 이런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도, 이 청해진 장보고가 확실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장보고는 여러분들 또 다른 유리벽을 뚫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신의 딸을 왕실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골품제도인데. 아무리 장보고가 돈이 많이 벌었지만 장보고는 어쨌건 진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청해진 대사? 청해진 대사도 원래 관직이 없어. 없는데 그냥 만들어 준 거야, 그냥. 이게 바로 골품제사의 한계라고요. 그걸 뚫으려고 하죠. 자기 딸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뚫지 못하고 칼에 맞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장보고의 꿈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꿈이라고 하는 게 실패됐다고 해서 그게 그냥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도와 그 액션은 누군가에게 본이 될 것이고 그 본은 제2의 장보고 제3의 장보고를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장보고가 꿈꾸고 싶었던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의 진보라는 것이죠. 자, 이 장보고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했고요. 자, 제2세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세대 장보고의 꿈을 이어받고 있는, 바톤을 이어받은 2세대들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군가요? 그들이 바로 견훤, 궁예, 그리고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견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완산주의 도읍을 정하죠. 그리고 후백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궁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바로 송악, 개성입니다.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나중엔 또 이 송악을 옮겨요. 저쪽 철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철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후에 뭐 마진, 태봉 뭐 이런 이름으로 또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도 송악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그 꿈을 꾸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궁예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최종적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최종적 승리자는 도도도도돈 네, 바로 왕건이었죠. 네, 왕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궁예 밑에서 이제 성장을 했던 게 왕건인데 이 궁예하면 여러분들 이게 좀 이 관심법, 네, 미륵 관심법.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너 지금 나 욕했구나. 죽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횡포 속에서 결국은 왕건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왕건이 어쨌거나 자신의 군주를 몰아내고 왕이 오른 거 아니야. 그럼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명분은 뭐다? 궁예가 폭군이다. 뭐 이런 것들. 역사는 여러분들 승자의 기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맥락도 한번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왕건은 최종적 승리자가 됐는데, 자, 이 왕건이 세웠던 나라.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개경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뭐 개경이 송악이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좀 왕건이 후삼국을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을 통일한 거잖아요. 그죠? 후삼국의 통일.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왕건의 후삼국 통일의 그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큰 전투를 좀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예, 어떤 전투가 있었냐면 먼저 공산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공산성 전투. 공산성 전투. 공산 전투. 네, 공산 전투가 있습니다. 803. 공산 전투. 공산 전투라는 게 있는데, 자, 이 공산 전투는 누구랑 붙은 거냐면 바로 견훤과 왕건이 붙은 거예요. 예, 견훤 대 왕건. 와,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승자는 견훤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아예 왕건이 죽을 뻔했어요. 예, 근데 이때 이제 정말 이 왕건의 충신이 등장을 하죠. 예, 바로 신순겸. 신순겸이 왕건에게 당신의 옷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왕건인 것처럼 하고 여기를 막겠습니다. 빨리 빠져나가십시오. 라고 해서 겨우 왕건은 살아남는 그런 모습들. 만약에 여기서 왕건이 죽었으면 견훤으로 후백제로 후삼국이 통일되는 거야.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이 왕건으로서는 이 공산 전투가 정말 공산, 803, 대구를 얘기하는 거 대구. 그 다음에 전투가 있으니 그 다음 전투는 뭐냐면 바로 고창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고창 전투. 이 고창 전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훤과 왕건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와우! 왕건이 이겼어요. 왕건이.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안동이에요. 안동. 고창이라는 곳이 안동입니다. 네, 그래서 안동에 가면 여러분 차전놀이. 이 차전놀이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창 전투를 어떤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왕건이 승리하면서 이제 후삼국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고창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훤이 지금 막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대로 또 이제 큰일이 하나 벌어질 겁니다. 그 전투가 뭐냐면 1,2천 전투라는 거예요. 자, 이 1,2천 전투는 누구랑 싸운 거냐면 신검, 후백제의 신검과 그 다음에 왕건. 그런데 놀랍게도 왕건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견훤이야.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신검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견훤의 아들이야. 지금 아버지가 고려로 가가지고 앞에 서서 아들을 잡겠다고 지금 싸운 전투가 1,2천 전투예요. 대박.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후백제 견훤이, 그러니까 이게 집안 단속을 잘해야 돼. 집안 단속을 잘해야 돼. 이 견훤이 왕을 이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장남이 신검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검을 왕위에 앉히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 견훤을 어떻게 했냐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를 시켜요. 금산사에 가둬버리는 거야.
세상에나 아버지를. 견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왕이 됐던가 하면서 결국 금산사를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다? 고려 왕건한테 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세운 나라 후백제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내 아들을 내가 잡겠다. 라고 해가지고 벌어진 전투가 1~2천 전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거 보면 좀 가슴이 짠해요. 그죠? 예, 가슴이 짠한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게 이제 순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순서에 여러분들, 여기 순서입니다. 여기 지금 쭉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들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러면서 결국 후삼국은 왕건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다. 왕건에 의해서 후삼국이 통일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족들이 지금 지금 막 난리 났어요. 지금요. 중앙에서 막 싸우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죠? 자, 이러면서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뭐 추락할 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죠? 사회적인 모습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 네, 이러면서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이 벌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진성 여왕 때예요. 네, 진성 여왕 때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화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면에서는요.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호족이 성장하잖아. 그러니까 호족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선종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호족들이 후원해주는 구산선문. 네, 구산선문이 그러니까 9개의 산에 그 참선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찰들이 들어선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불교의 종파에는요 교종과 선종이 있어요. 교종은 뭐냐면 교리, 부처님의 말씀, 책을 보고 열심히 외우는 거야. 외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부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교종이에요. 반면에 선종은 뭐냐면 글 몰라도 돼. 중요한 건 참선이야. 깨달음이야. 참선을 통해서 부처의 길에 이룰 수 있는 것. 이걸 찾는 거예요. 아하. 자, 그런데 이 선종은 여러분들 글을 몰라도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종은 글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제한이 있거든요. 제한이 없어. 그 말은 뭐냐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골품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이 호족 출신들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토대. 이 토대가 바로 선종에서 나오는 것이죠. 또 있어. 바로 이때 풍수지리가 유행해요. 풍수지리. 풍수지리.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경주의 기는 쇠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왕도의 기운이 나타난다. 봐라. 내가 왕이 되는 근거 아니냐. 이런 명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선종이나 이런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모습들, 바로 이 호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맹렬하게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결국 신라는 무너졌고요. 이제 중세 고려를 왕건에 의해서 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장보고가 꿈꾸었던 것, 비록 장보고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장보고와 왕건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다 해상 세력이에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성장한 세력들이란 말이야. 그죠? 장보고는 결국 실패했지만 장보고의 꿈은 제2의 장보고, 이 왕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중세 고려예요. 왜 중세 고려일까? 왜 고대가 아니라 왜 중세일까? 고대는 여러분들 폐쇄적 신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경주 김씨에 의한 어떤 그런 세상이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중세는 개성 왕씨뿐만 아니라 경주 최씨, 경주 김씨, 여러 성씨들이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틀거리, 실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고대라고 하지 않고 중세라고 한 거예요. 역사의 진보, 그 이전 시대와는 다른 인간의 자유를 향한 그 행보의 거부가
내달려졌기 때문에 바로 중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세를 열었던 게 바로 왕건이고 그 왕건에게 씨앗을 뿌렸던 게 바로 장보고라는 이야기죠. 이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역사는 이렇게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 비록 내가 그 진보를 위해서 실패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시도 자체는 진보를 위한 씨앗을 뿌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년의 역사 신라는 끝이 났고요. 새로운 시대 고려로 가게 됩니다.